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요, 오늘은 여기 미국 정부에서 이 국민들이 어떻게 식생활을 하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매 5년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요. 올해가 20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추천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물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랑 약간 좀 틀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이제 뺐어요. 그래서 그거 빼니까는 아주 내용이 훨씬 실질적으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 것을 아마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Dietary Guidelines, 그러니까는 우리가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식생활을 건전하게 하면은 이와 같은 질환들이 예방되거나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그죠? 비만, 과체중부터 심혈관계 질환은 중풍, 관상동맥. 관상동맥이 뭔지 아시죠?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요. 그러니까는 협심증, 심근경색이 예방이 되겠죠.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에 당뇨, 종양 중에서 특히 대장암, 유방암, 그리고 골다공증,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예방하거나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식생활의 이제 원칙을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시다시피 이 식생활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참 말이 되는 소리예요. 평생 이렇게 건강한 식사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을 다양하고 영양이 있는 것을 충분히 섭취한다. 그 당연한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어요? 세 번째로요. 설탕을 추가하지 말고 포화 지방 섭취를 금지하고 소금을 줄여라. 왜냐하면은 이 미국인들이 지금 이 설탕을 많이 먹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포화 지방 섭취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뭐요? 소금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이제 줄여야 이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음료를 찾아서 선택하려는 거고, 마지막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식사 습관도 지원하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거는 나만 잘 먹고 건강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좋은 이 원칙을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역시 그들도 같이 동참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건강 원칙을 이렇게 나누고 모두 그래서 건강하게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다양한 채소를 섭취하라. 이게 제일 첫 번째 기준이에요. 미국 정부에서 만든 게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다양한 채소인데, 다양한 채소를 이제 여기서는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은 보다시피
dark green 하니까는 뭐예요? 굉장히 이거 푸른 채소요. 푸른 이파리 채소. 그 다음에 뭐예요? 빨갛고 노랗고 적황색 채소. 예? 녹색 채소, 적황색 채소. 그 다음에 레귤은 이제 이 콩 종류요. 그 다음에 스타치는 예를 전분이 많은 거. 전분이 많은 채소가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감자, 예? 뭐 옥수수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건 이제 레귤 여기 스타치에 들어가고 이제 다른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먹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과일요. 예? 과일. 그런데 과일을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요? 거기다가 뭐 설탕을 넣어가지고 뭐 푸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훨씬 달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생과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꼭 생과일이 아니라 뭐 캔을 했든지 뭐 말렸든지 어쨌든 거기다가 설탕이나 다른 것들을 넣지 않은 것을 먹기를 권장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곡류를 먹어도 우리가 통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쌀을 먹더라도 그냥 쌀의 통곡이 뭐예요? 현미죠. 예? 백미가 아니라 refined가 아니라 그냥 whole grain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곡을 먹으라 그러고 이제 이 두유는 제가 이제 이 두유만 썼는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유제품이요. 예? 그 유제품 dairy foods를 썼는데 거기서 이게 좋은 거 요 두유만 제가 하나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왜냐하면은 유제품에서 주로 섭취하는 게 뭐예요? 왜 유제품을 먹으라 그래요,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많으니까요. 칼슘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걸 먹으려는데 유제품에 버금가게 칼슘이 많은 게 뭐냐면은 이 콩이에요. 그래서 두유를 마시면은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 견과류, 그 다음에 식물성 기름 이렇게 하는데 어제 우리가 대강 공부했잖아요. 어제 대강 공부하신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네, 차이 없어요. 네? 과학이 발전하면서 결국은 이제 진리가 이렇게 밝혀지다 보니까는 이제는 이렇게 이 정부기관에서도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것을 이제 먹으라고 하지만은 이제 또 좋지 않은 것은 뭐라 그래요? 금지를 하라 그러겠죠. 예? 보시다시피 뭐를 금지하라 그래요?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은 뭐에 많다 그랬어요? 무슨 식품이에요? 동물성 식품이요. 예? 그 다음에 트랜스지방은 뭐에 많다 그랬어요? 가공유. 예? 그냥 식물성 기름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끓여가지고 하니까는 당연히 그게 이제 트랜스지방으로 바뀐다 그랬죠. 무슨 이제 산업적으로 또 무슨 그 도전이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기름을 빼요. 옛날에는 식물에서 기름을 빼려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엔 기름을 어떻게 뺐어요? 예, 짰잖아요. 컴프레션 했다 그랬죠. 압축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압축을 하면 그래도 기름이 남아 있겠어요? 없겠어요? 남아 있죠. 그러니까는 이 돈 버는 이 업자들이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 기름도 더 빼면은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방법을 만들었냐면요. 압착해서 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끓여요. 끓이면은 기름이 어떻게 됐어요? 더 잘 녹겠죠. 그러면은 그때 짜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기름이 쪽 빠지겠죠. 예? 그러니까는 이 업자들 입장에서는 이 식물에서 기름을 뺄 때 압착해서 빼는 것보다 끓여가지고 빼면은 기름을 훨씬 많이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겠죠. 그렇게 끓이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트랜스 지방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트랜스 지방이 이제 큰 챌린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해약을 발견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억제하자고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가 나와요? 설탕, 소금 이런 거는 철저히 금지하라고 그 미국 정부에서 마련한 식생활 그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우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정말 어제 제가 말씀드리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요? 예.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섭취해야 될 거는 뭐예요? 채소와 과일과 통곡과 콩하고 기름,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포화지방은 뭐가 많으니까요? 동물성 지방이, 동물성 식품이 많으니까는 우리가 이것을 금지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가공된 기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설탕, 소금을 먹지 말고. 이 내용이요, 이 두 가지 슬라이드가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이 반복되니까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왜 이 채소는 먹는 게 좋을까 하는 게 이제 이번 이야기예요. 채소를 보니까는 참 거의 뭐가 이렇게 많아요. 섬유소, 칼륨, 뭐 포타시움이라는 거요. 그다음에 바이타민, 구리, 마그네슘, 엽산, 철분, 망간, 티아민, 니아신, 콜린. 이게 뭐예요? 다 그냥 전해질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각자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섬유소 우리가 어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섬유소도 우리 몸에서 이제 이 식물에서 많으니까는 참 도움이 되는데, 요새는 이 과학자들이요 뭐를 이렇게 연구를 하냐면요, 이 장내 미생물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요. 예? 장내 미생물을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연구하게 된 동기가 이렇게 항생제를 다른 이유로요. 항생제를 다른 이유로 먹인 동물하고 먹이지 않은 동물을 비교해 보니까는 항생제를 먹인 동물이 훨씬 예상하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항생제를 먹인 그룹에서 더 살이 찌는 거예요. 예? 그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항생제는 당연히 세균만 죽이라고 먹인 건데 그게 살이 찌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야, 그 과학자들이.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항생제를 먹이면요 장내에 있는 모든 세균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세균들이 훨씬 많아요. 예? 그런데 항생제를 먹이면은 나쁜 세균, 좋은 세균 구별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세균이 죽어버리니까는 좋은 세균이 평소에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좋은 세균 중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섬유소를 분해를 해가지고요, 어제 말씀드린 불포화 지방산을 만들어서,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의 면역 기능을 더 촉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살이 찌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이 영양분 흡수를 억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균이 이 주인님의 몸을 위해서 주인님이 비만으로 흐르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균이 비만하고 그러니까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건 아주 최신 발견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자꾸 이렇게 발견하다 보니까는 섬유소의 중요성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거예요. 바이타민 A, C, K, E, B, 6, 니아신, 티아민 이런 거 다 바이타민이에요. 뭐
각자 중요한 거 이야기하려면은 뭐 하나마다 뭐 1시간씩 걸리겠지만은 어쨌든 그냥 뭉뚱그려서 뭐예요? 몸에 참 좋은 거다. 이거 꼭 필요한 거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녹황색 채소에서는 우리가 이 채소에서는 우리가 뭐 섬유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뭐를 이렇게 섭취를 할 수 있어요? 영양소들요. 예? 전해질 영양소들을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양소를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녹색 채소, 녹황색 채소에서는 바이타민 K가 나오는데 바이타민 K는 왜 필요한 거예요? 예, 혈액 응고하는데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요를 하는데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은 이제 또 뭣도 우리가 있냐면은 뭣도 우리가 채소라고 부를 수 있냐면은 예, 해초요. 예? 그 해초 뭐가 있어요? 뭐 다시마, 미역, 뭐 김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 여태까지 그런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동물성 이제 식품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이타민 B12, 그러면 비타민 B 12번 B 비타민, 예? 바이타민 B12 이것은 동물성 식품에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뭐에 걸린다고 하냐면은 악성 빈혈에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동물성 식품을 꼭 먹어야 된다고 그런 걸 아마 여러분 여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몇 세대 동안 주장했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바이타민 B12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혈액을 만들어요. 혈구를요. 그러니까는 바이타민 B12가 없으면은 사이아노코발라민이라고 하는 건데 혈액을 못 만들 거 아니에요. 혈액을 못 만들면 뭐가 돼요? 빈혈이 되겠죠. 그런데 채식을 하고 그래도 그렇게 빈혈이 안 걸리는 게 이제 이 딜레마였어요. 과학자들에게.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사이아노코발라민은요 아주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 먹으면은 3년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정도예요. 먹긴 먹어야 되지만 그렇게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일본 과학자가 뭐를 발견했냐면요. 일본은 해초를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과학자들이 다시마나 이런 김이나 이런 데서요. 그 바이타민 B12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빈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악성 빈혈을 퍼니셔스 어니미아라는 악성 빈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성 식품을 섭취를 해서 바이타민 B12를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던 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주장의 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먹으면 되니까? 해초 먹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채소는 보시다시피 영양소는 이것도 영양소지만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뭐 탄수화물이나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 바이타민 A가 부족하면은 뭐가 걸려요? 예, 밤에 눈을 못 봐요. 아니, 밤에 눈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밤에 물체를 못 보는 눈이 되죠. 예? 예, 야맹증이 생기죠. 예, 그리고 C는 뭐 조혈 요소.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이것도 혈액 응고에 문제가 생기죠. 바이타민 C가 부족하면 이제 주로 언제 느끼세요? 바이타민 C가 부족하면은 이렇게 출혈이 되더라. 보통 겨울에 뭐 김치만 먹고 이런 채소 먹지 않으면은 양치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부족하다? 바이타민 C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채소를 먹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채소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바이타민 C 섭취를 해서 우리 몸이 이제 튼튼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타민 E
이 B6 이런 것도 이제 다 필요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콩 같은 거에도 역시 섬유소 칼슘이 있고, 이 전분에 대한 예를 이제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감자, 옥수수, 그린피스, 그린피스, 그다음에 뭐 카사바 뭔지 아시죠? 그 고구마 같은 건데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아프리카 고구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뿌리인데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뭐가 이렇게 많다. 여긴 전분이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많죠. 뭐 탄수화물이 많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뭐 다 이렇게 캘륨이 이제 포타슘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는 채소가 그냥 풀이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는 참 우리가 먹어야 될 영양소들이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소를 먹으면은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이요. 이제 과일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과일 전체나 100% 주스라고 하는데, 과일하고 이제 주스를 이렇게 보면은 생과일을 주스보다 이렇게 먹기를 권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자꾸 이렇게 과일을 갈아 먹는데 뭐 말을 안 들어요. 그거 필요 없다고 해도. 그런데 이 과일을 갈아 먹으면은 무슨 그 영향이 있겠어요? 물론 100%라고 하지만 여기 나오듯이 과일을 이렇게 주스로 갈아 먹으면은 생과일을 먹을 때마다 더 먹겠어요? 덜 먹겠어요? 당연히 더 먹죠. 그런데 과일이 굉장히 이게 설탕이 많은 거예요. 그 자체가요. 그러니까는 더 먹으면 무슨 이유가 발생하겠어요? 당연히 뭐 과체중 비만이 되겠죠. 제가 몇 년 전인지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중국의 요양원에 갔었어요. 가서 이제 이 건강 강의를 하는데 당뇨 걸리신 환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당뇨 조절이 안 된다고 아주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한 달 전인가부터 어떤 분이 이 녹즙을 통해서 과일을 갈아 먹으면은 당뇨에 좋다고 해가지고요. 과일을 갈아서 계속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혈당 조절이 안 된다고 지금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혈당 조절이 안 되죠. 과일을 그냥 먹어도 뭐 한 개, 두 개 먹으면 벌써 혈당이 쫙 올라가는데 그냥 생과일을 그냥 씹어 먹은 정도가 아니라 과일을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갈아서 그냥 다 마셔버린 건데요. 그러니 당연히 혈당이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는 이 그냥 생과일을 주스보다는 그냥 씹어서 먹는 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 과일에서 이제 우리가 특히 고려하는 건 뭐예요? 설탕을 가미한 과일 제품,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금지하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그만큼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니까는 이 당뇨나 과체중이나 비만 환자들에게는 당연히 더 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섬유소, 칼륨, 포타슘, 그다음에 바이타민 C가 있는데 이 칼륨, 뭐 소디움, 뭐 이 소금에 있는 이 나트륨, 그다음에 이 칼륨,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 역할이 뭐예요? 이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이 전해질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예? 크게 말씀하세요. 이 전해질은 이 세포 안과 밖에 농도차가 있어가지고요. 쉽게 말해서 전기를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전기를 발생을 못하면 그 세포는 결국은 죽은 세포예요. 예? 그러니까 전해질 농도를 유지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포가 전기를 띠냐 못 띠냐 이 문제니까. 그런데 그런 전해질 농도가 부족하거나 이상하면은 여러분들 대번 느껴요. 예를 들어서 언제 우리가 이 캘륨, 포타슘이 없어지냐면은 설사를 아주 오랫동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기분이 쌩쌩해요? 활력이 넘치세요? 설사를 오래 해도요? 아니요. 대번 그냥 힘이 깔아지고 그냥 뭐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칼륨, 이 포타슘 농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목도 마르고 그래서 물을 마시지만 그 효과가 별로 안 나거든요. 왜요? 물에는 뭐가 없으니까요. 칼륨, 포타슘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 뭐를 마셔야겠어요? 그럴 땐 정말 과일 주스를 마셔야죠. 예? 그럴 때는 과일 주스를 그냥 많이 마셔야죠. 그래야 칼륨이 이제 섭취가 되니까. 예, 그래서 이 과일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고려할 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이 통곡, 이 그레인, 이 통곡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통곡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얘가 참 많이 있어요. 쌀, 오트밀, 뭐 팝콘, 빵, 시리얼, 크래커, 파스타 이런 5만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곡식이라는 건 아시죠? 네, 이런 곡식이 있는데 이 곡식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가공하지 말고요. 네? 통곡을 먹어라. 가공을 했다는 게 곡식을 가공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왜 영양가를 파괴를 시켜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사업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소비자가 이렇게 이제 곡식 이 밀가루를 예를 들어보세요. 밀가루를 이렇게 보면은 밀가루가 어떤 거 아주 하얘가지고 참 먹음직스럽고 어떤 밀가루는 시커매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벌써 보기부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업자들이 이제 밀가루를 만들어서 밀을 빻아서 밀가루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빻아가지고 껍질이나 이렇게 색깔이 나서 보기에 안 좋은 것들은 버려요. 그러면은 밀의 속에 있는 그 가루, 하얀 가루, 그것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얀 밀가루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그 전분만 있고요. 그 껍질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껍질은 뭘로 만드냐면은 어제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게 구조는 뭘로 만든다 그랬어요? 단백질로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껍질에는 뭐가 많은 거예요? 단백질도 많고 그런데 오로지 이 하얀 밀가루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전분만 있으니까는 탄수화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탄수화물 섭취는 하지만은 다른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탄수화물만 많으니까는 이 정제된 이 곡식을 먹으면은 뭐가 유발될 확률은 많아요? 비만이 될 확률은 많지만은 균형진 영양소는 취하지를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만은 보암직하지만은 이 바람직한 건 아니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뭘로 돌아온 거예요? 통곡식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는 밀가루를 빻더라도 그냥 빻아서 분리를 하지 말고요. 뭐 색깔 검은 거 하얀 거 분리하지 말고 그냥 빤 그대로 그거를 먹어라. 그게 통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주장도 참 이 말이 되는 소리죠. 그죠? 통곡류를 먹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쿠키나 케이크나 스낵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피하자고 하는 것이 이들의 이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공유에 들어있는 것들 보니까는 또 똑같은 영양소예요, 그죠? 섬유소, 그다음에 오만 그 전해질, 그 무기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는 이 두유, 그러니까 유제품을 이제 했는데요. 뭐 우유나 뭐 치즈나 뭐 이런 오만 가지를 넣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건 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두유를 거기다 이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 두유만 이제 여기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두유는 그런 유제품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똑같이 제공하지만은 두유는 식물성이니까는 유제품을 먹을 때 우리가 부수적으로 당하는 부작용을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제품에는 이제 우리가 뭐가 이렇게 많아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방인데 어떤 지방이요? 포화지방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콜레스테롤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방지하려면은 유제품에 그럼 또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칼슘이 있으니까 그 칼슘을 섭취는 하지만은 그런 동물성 지방 섭취를 금지하는 대체제로 제일 좋은 게 두유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유를 섭취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유에는 칼슘하고 바이타민 D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바이타민 D가 그러니까 이 식물성 식품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이타민 D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이제 바이타민 D를 얻을 수 있어요? 햇빛을 쬐면은 우리 몸에서 이 바이타민 D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햇빛만 잘 쬐도 굳이 우리가 바이타민 D 섭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이타민 D가 요새 뭐 아주 피버 같이 이렇게 섭취를 하라고 이렇게 뭐 오피스에 가면은 이제 처방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도전적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신문에 나왔는데 바이타민 D 그 전도사가 있어요. 바이타민 D를 먹어야 되는 그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보스턴 BU 메디컬 센터인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 의사가 그걸 이렇게 강조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제약회사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약을 많이 팔아야죠. 그래야 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말하면은 설득력이 없으니까는 의사를 결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이타민 D를 먹으면 좋다고. 아마 조금 지나면은 이제 바이타민 D를 많이 먹어가지고 해가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뉴스나 그런 기사나 그런 논문이 발표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바이타민 D가 햇빛을 쬐면은 충분히 나오니까는 햇빛을 쬐면은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지고 필요 없는 건 만들어지지 않아요. 조절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려해 보면은 굳이 먹어야 된다면 이 두유 잡수시면 바이타민 D도 섭취되니까 고려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 식품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이제 또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봤듯이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했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그 함유량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먹어도 고단백질이 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하고 동물성 단백질하고 그럼 구조 자체가 다르냐? 그렇진 않아요. 식물성 단백질을 분해를 하거나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하거나 분해를 하면은 똑같이 나오는 거는 아미노산 종류 20가지 아미노산의 종류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식물성 단백질만 먹으면은 동물성에 있는 동물성 단백질에 필요한 것들을 섭취를 못하나 그런 거 의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식물성 단백질을 잡수시면은 그것이 다 쪼개져서 20개의 아미노산이 생기는데 그 20개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굳이 우리가 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단백질의
그 과용으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단백질 식품을 많이 함유할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견과류, 씨, 두유, 두부, 콩 종류잖아요. 그렇죠? 이 견과 이런 게 다 씨잖아요, 사실. 예? 그런 씨에는 뭐가 많냐면은 이 씨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분, 탄수화물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씨가 싹이 되고, 예? 싹이 되고 그 싹이 성장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싹이 되고 성장하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효소라는 거예요. 예? 효소라는 건데 그 효소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다 단백질이라는 걸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씨나 그 견과류 이쪽에는 이 단백질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씨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당연히 씨 자체라는 게 유전자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유전자는 뭐가 있어요? 뭐 DNA, 뭐 RNA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핵산이요. 예? 그 핵산. 그 핵산의 성분도 우리가 씨를 먹으면 우리가 흡수가 되겠죠. 그럼 그 핵산을 가지고 우리 몸이 필요한 핵산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견과류 씨앗을 먹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통곡을 먹다 보면은 통곡에는 뭐 자체가 그냥 있겠어요? 그 씨 눈이 있잖아요. 그 눈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통곡을 먹으면은 거기에 필요한 이 필요한 영양분들이 다 똑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해조류 나오네요. 이 해조류 보니까는 여기 바이타민 B12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타민 B12는 이 해조류를만 먹어도 우리 몸에 필요한 조혈인자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어서 빈혈을 방지하고 혈구 생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계란, 뭐 견과류, 씨앗, 콩 제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 영양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성 지방 마지막 이제 식품의 설명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식물성 지방에는 이제 뭐가 많다 그래요? 불포화 지방산이요. 그죠? 이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니까는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포화 지방은 어디에서 만든다 그랬어요? 예, 동물 세포는 다 포화 지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굳이 여러분들이 잡수시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잡수시면은 이 포화 지방은 혈관을 돌아다니다 보면서 좁아진 혈관에 쌓이니까 오히려 혈관을 더 좁게 만드니까 고혈압을 유발시키는 아주 불상사를 유발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동맥경화는 결국은 우리 건강에 안 좋은데 이 포화지방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포화지방산이 있는 식물성 기름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식물성 지방 중에서 이 불포화지방이 많은 그 식품이 뭐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카놀라 기름, 올리브 기름, 옥수수 기름, 땅콩, 콩, 해바라기. 거기에서 추출한 기름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은데 코코넛 팜 이것도 사실 식물이잖아요. 코코넛 오일, 팜 오일 이것도 식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식물은 의외로 포화지방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도 건강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되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섭취하기를 추천하는데 결국 그 식물성 지방에는 바이타민 E랑 이제 지방산이 필수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은 이제 주로 우리 몸에 뭐를 만들 때 필요하냐면요. 세포막을 만들 때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포막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면은 그것이 또 부러지고 이러니까 그 동물이 그 환경에 사는 거에 맞춰서 세포막이 딱딱해지기도 하고 흐물흐물거리기도 해요. 비교를 해볼까요? 그 이제 고기를 비교를 해보세요. 이 바닷가에 사는 고기인데 아주 깊은 심해에 사는 고기랑 이 표면에 바다 표면에 사는 이제 고기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디가 물이 더 차요? 심해가 훨씬 차요. 예? 그러니까 깊은 바다 물이 훨씬 차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물고기들은 그 찬 온도를 이겨서 살아야겠죠. 그죠? 차면은 한번 여러분 기름을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일본 상온에 있으면 이렇게 뭐 흐르지만은 기름을 온도가 낮은 데다 두면 기름도 어떻게 되겠어요? 굳거나 결국 얼어버리겠죠. 예? 그러면은 그 심해에 있는 그 바다 물고기의 세포막에 있는 기름도 너무 차면은 얼어버리겠죠. 그러면은 얼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름을 더 묽게 해야겠어요? 기름을 더 진하게 해야겠어요? 묽게 해야겠죠? 어제 배웠지만은 기름을 묽게 하려면 기름의 구조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쭉쭉 뻗은 스트레이트 폼이겠어요? 이렇게 각이 진 거이겠어요? 각이 져야죠? 각이 졌다는 말은 불포화 지방산이 더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심해에서 사는 물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니까는 그거를 먹는 거랑 식물성 기름을 먹는 거랑 효과는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고기를 먹으려면 그냥 물고기를 먹는데 물고기를 먹더라도 무슨 물고기를 먹으라 그래요? 등이 푸른, 예? 등이 푸른 물고기를 먹으라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심해에서 자라는 물고기예요. 예? 그러면은 그것들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니까 우리 몸에 유익할 거라고 하는데 불포화 지방산이 더 많은 건 뭐예요? 식물성 기름이에요. 그런데 고기는 고기예요. 고기도 동물성이니까 거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좀 많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이니까 동물에는 뭐가 동물에만 있다 그랬어요? 콜레스테롤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어쩔 수 없이 섭취를 하는 거예요.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은. 그러니까는 결국은 식물성 기름이 더 우위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식물성 기름을 섭취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채소, 과일, 유제품, 단백질, 기름 이런 이제 원칙들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 그 추천하는 원칙이 어떤 것이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고려사항이 이제 뭐가 있어요? 설탕이요. 음식을 보면은 우리가 특히 이 만들어진 가공 식품들을 보면은 맛있어야 되니까 거기다 이제 설탕을 막 붓는데요. 설탕을 하면은 우리가 백설탕, 흑설탕 이것만 생각하고 다른 나머지 거는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이 소리예요. 보시다시피 설탕은 뭣도 다 설탕이라는 거예요. 흑설탕, 백설탕뿐만 아니라 옥수수로 만든 시럽이나 스위트너나 덱스트로스, 프룩토스, 글루코스, 하이프룩토스, 콘 시럽, 하니, 꿀, 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설탕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가당이다 해가지고 설탕 없는 대신 뭐 프룩토스나 락토스를 집어넣으면은 그것도 어떻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설탕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니까는 똑같이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식품을 이렇게 사셔서 보시면은 우리가 현명하게 소비자의 역할을 하시려면은 뒤를 까서 보셔가지고 거기에 어떤 설탕이 들어있는지 보셔야겠죠. 예? 그래서 백설탕, 흑설탕뿐만 아니라 이런 5만 가지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제 금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두 번째 보면은 하루 필요 열량의 10%로 제한해라. 이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뭐를 이제 하냐면은 이제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를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해도 하도 먹으니까, 예? 먹으니까는 그러면 너네들 우리가 평소 먹어야 되는 것보다 그냥 10%는 그냥 더 먹어라. 더 먹어도 된다 그거지 더 먹으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것을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나온 이 10%는 하루 필요 열량의 10%로 그냥 제한을 해서 그 안에서는 그래 너네들이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래도 10%만 정도만 우리가 더 소비를 하면은 그래도 이런 과체중이나 비만이나 이런 증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제한선을 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은 우리가 이 설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설탕을 뺐다고 해서 이제 이 업자들이 어떻게 해요? 설탕이 나쁘다고 하니까 못 쓰게 하고 막 그러니까는 이 감미료를 집어넣어요. 예? 뭐 사카린이나 그다음에 이 아스파탐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뭐 설탕의 그 단맛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혹시 이제 괜찮겠냐 이제 또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괜찮겠어요? 건강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과학자들이 만든 거니까는 정서적으로는 혹시 그럴런지 모르지만은 아직 근거가 없으니까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저 농도에서 안전하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많이 먹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불안전하다는 거죠. 예?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에 맡기시겠어요? 예. 맡겨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탕 같은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미국 정부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도 설탕을 많이 먹으니까는 이렇게 먹지 말라고 금지를 하는데 이 설탕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이 탄수화물 이런 것도 설탕이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꿀을 한번 보세요. 아 이거 꿀은 설탕이 아니야. 이거는 안전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당연히 안 되지. 그것도 탄수화물인데요. 많은 건 뭐든지 이렇게 해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포화지방. 어제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포화지방은 이제 동물성 식품에 많은데 이 동물성 식품에서 많은 이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서 만드니까는 그것 굳이 이제 먹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근데 하도 먹으니까 사람들이 하도 먹으니까 그러면은 그래 그냥 10%는 너네들 필요 열량의 10%는 그냥 먹어라 이렇게 한 거지 10%를 꼭 더 먹어라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예.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하루에 얼만큼 섭취해야 되는지 이제 제 표로 보여드릴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포화지방의 이해가 어떻게 돼요? 이거 뭐 치즈, 고기 뭐 이런 건 뭐 포화지방이죠. 지금 1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계속 할까요? 쉴까요? 네. 좀 쉬었다가 그럼 다시 할래요? 네. 그냥 좀 쉬었다가 10분 쉬고 그리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